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동안 좀 쉬었었는데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리즈로 강의해드릴 제목은 사랑의 그을음입니다. 사랑의 그을음. 뭐든지 뜨거운 햇빛이라든가 또는 뜨거운 열을 발하는 물체가 있으면 그 주변이 그렇게 열로 인해서 그을음이 생기죠. 그을음이 태양광선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 우리 피부가 타고 그을음이 생기죠. 그런 마찬가지로 열이나 광선에 의해서 그 반사적으로 생기는 그런 작용, 그을음이라고 합니다. 그을음, 우리나라 말로 영어로는 suit. 그래서 사랑의 그을음, love suit.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주의 그 영혼, 그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자마자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돼 나온 영혼, 이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호테오스 아가페스틴,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돼 나온 우주 영혼,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우주 영혼, 거대합니다. 직경이 250억 광년이나 되는 엄청난 공간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아주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태양계, 또 지구가 소속되어 있는 태양계, 그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밀키웨이입니다. 이 우리들의 밀키웨이는 지금으로부터 약 137억 년 전에 빅뱅, 대폭발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제 과학에서 지금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37억 년이 경과해 왔는데 그 지금으로부터 137억 년 전에 빅뱅이 생겨난 이후 약 90억 년이 경과했습니다. 90억 년이 경과하고 난 이후에 태양계가 생성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약 47억 년 경과했습니다. 45억 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90억 년이 경과했는지 또 좀 몇 억 년이 더 차이가 났는지는 모르나 달에서 가져온 그 달에 달려있는 그 광물질, 또 지구의 그 광물질과 비교할 때 다른 지구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근데 다 같이 그 탄소 무슨 그 연대 측정을 해보면은 45억 년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구와 달은 45억 년 전에 생겨나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런 그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약 40억 년 정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지구와 달의 나이가 5억 년쯤 됐을 때입니다. 달이 지구로부터 아주 가까이 있어가지고 지금 38만 킬로미터인데 약 12만 킬로미터 정도 거리에 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 3배로 크게 보였을 겁니다. 만일 그때 당시에 사람이 지구에서 달을 쳐다볼 수 있었다고 하면은. 그런데 그때 당시 약 45억 년 전에 지구는 불덩어리였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는데 이것이 45억 년 전에 지구가 생기면서 동시에 달이 지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상상해서 그래픽으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5억 년이 경과했을 때 지구는 완전히 구형을 이루고 달과 지구와의 거리는 약 12만 킬로미터 돼서 지금보다 한 3분의 1 정도 가까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달과 지구 간의 인력 관계가 생기고 모르긴 하지만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속도가 빨랐을 겁니다. 또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도 빨랐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구의 온도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억 년 전에 지구의 표면 온도가 6,000도였는데 그리로 아주 많은 운석들이 낙하했습니다. 그래서 운석들이 지구에 떨어지면서 운석은 우주 공간에서 굉장히 차가운 우주 공간에서 그 안에 물이 있었어요. H2O가 물 분자가 있어가지고 얼어있는 상태로서 지구 표면에 낙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6,000도나 되는 그 온도에서 녹아서 그냥 수증기로 기체화됐죠. 그러나 그러한 차가운 운석들의 충돌로 인해서 지구 표면은 온도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그 운석들이 떨어졌는데 약 한 10억 년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억 년 전이겠죠. 지금으로 30억 년 전에 지구 표면이 상당히 냉각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물이 75%를 차지하고 육지가 25%를 차지해서 3대 1의 그 신적인 비율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분이 외부로 나갈 수가 없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 기체화돼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는 적당한 그 대기권에서 다시 낙하하는 대류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에 그 있는 수분은 바깥으로 방출이 안 되고 그 공기층이 생기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운석들이 공기 마찰로 인해서 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다 타버리고 이런 일이 생겨나면서 거대한 바다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억 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다가 생겨나면서 계속해서 지구의 온도는 하강했습니다. 그게 뭐 처음에는 물이 기체 상태로 막 증발하다가 액체 상태의 물이 끓으면서 또 수증기를 많이 내면서 그러면서 점점 온도가 하강되면서 바다에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 정도로 온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약 한 20억 년, 지금으로부터 20억 년 전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처음으로 생겨난, 이것은 우연입니다.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 아메바입니다. 단세포 동물이죠. 그것이 물속 안에서 살았는데, 그러자 또 한 2, 3억 년이 지났을 때 해초류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8억 년 전에 그때 당시에는 그 남반부에 아프리카 대륙과 그 호주, 오스트랄리아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이 다 붙어서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서로 떨어지면서 대서양도 생기고 인도양도 생기고 하면서 호주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남아메리카 대륙이 서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 18억 년 전에는 다 한 대륙으로 붙어 있었는데 그리로 소행성이 충돌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남반부에 서식했던 그 바다의 단세포 동물이라든가 초기 해초류가 전멸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북반부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미생물들과 단세포 동물들과 초보적인 그 해초류들이 북반부에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약 한 8억 년, 지금으로부터 8억 년 전에 카나다, 오늘날 몬트리올입니다. 거기 아직도 그 분화구가 있어요. 그때 또 소행성이 충돌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북반부에 있는 초기 진화된 생명체들이 다 몰살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위 우연하게 무테이션 돼가지고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얘기하는 거, 모든 생명체는 우연한 무테이션으로부터 생겨났다.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셀렉션이 시작돼가지고 진화하는 단계가 시작돼서 여러 그 생명체로 진화하면서 그 물고기가 생겨나고 뭐 조개나 새우나 이런 것으로 진화하고, 또 물속에 거대한 집신벌레가 생겨나서 그거 기어다니면서 땅 위로 올라오면서 그게 또 진화해서 동물이 되고 네 발 가진 동물이 됐다가 그게 또 두 발로만 걸어다니는 직립 원숭이로 되고, 그 직립 원숭이가 또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뭐 이것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지금까지 어떠한 그 사정으로 지내왔는가, 그 지구의 과거를 연구하면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얘기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으로부터 20억 년쯤 전에 바다가 생겨났어요. 바다가 생겨났. 그 전에는 뭐 지구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여기 그 지금 사진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지구에서 달이 떨어져 나갈 때 이게 뭐 지금으로부터 45억 년 전입니다. 그때 지구는 불덩어리고 그 지구가 달이 떨어져 나가면서 굉장히 조각지들이 불덩어리 그 조각지들이 막 함께 떨어져 나가고, 이런 상상해서 그린 그 그림을 제가 여러분 앞에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거의 45억 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달이 점점 멀어지고 지구로부터 약 한 12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데서 지구를 공전하고, 달에 공전하는 속도도 빠르고 지구가 공전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고, 이런 상태에서 지구가 냉각되는데 그 아주 셀 수 없이 무수한 그 운석들이 낙하하면서 운석들이 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어 있었어요. 아주 그 차가운 우주 공간에서 그것이 녹으면서 상당히 그 오랜 몇억 년이 경과되면서 지금으로부터 약 8억 년 전에 거대한 바다가 형성되고, 그때 초보 그 생명체가 찰스 다윈의 이야기대로 우연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는데 우연에 의해서 아메바가 생기고 무슨 그 해초류의 그 초보 단계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생명체가 진화하고 있을 때 남반부에, 지금으로 말하면 남아공입니다. 그 남반부가 다 육지들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로 소행성이 충돌했어요. 그 지금 분화구가 있는 장소는 남아공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남반부에 시작되었던 진화된 그 생명체들이 몰살했습니다. 그 다음엔 지금으로부터 한 6억 년 전에 북반부에, 카나다의 오늘날 몬트리엘, 아직도 그 몬트리엘에 그 거대한 분화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생겨나고, 지금으로부터 6억 년 전에 그 북반부에 또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북반부에 그때 진화돼서 서식했던 식물들이 다 죽었어요. 몰살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지금으로부터 한 4억 년쯤 되는 때는 상당히 그 생명체들이 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는 집신벌레 같은 것들이 생겨나가지고 그게 물에서 살면서 육지로도 나오고, 물뭇 동물입니다. 다리가 많이 붙었어요. 집신벌레인데 둥그런 건데 아주 큽니다. 근데 그 주변에는 전부 그 발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육지로 올라와서 그게 물뭇 동물입니다. 올라왔다면 또 물속으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진화해가지고 그게 그 거대한 집신벌레가 공룡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4억 년 전에 쥬락이라고 하는 공룡들이 생겨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쥬락의 시작입니다. 4억 년 전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약 1억 5천 년에서 2억 년 동안에 그 쥬락이 때 공룡들이 굉장히 많이 번식했어요.
근데 공룡들은 처음에는 채식하는, 그것도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무 잎사귀를 따먹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무슨 물무동물들 이런 것들 잡아먹고 뭐 이렇게 해서 채식에서 육식으로 변하고, 그러다가는 공룡들이 많이 번식하면서 서로 잡아먹기를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년 전이 백악기가 시작됐는데, 4억 년 전서부터 1억 5천만 년 전까지 약 2억 5천만 년 동안에 공룡들이 굉장히 서식했어요. 그런데 공룡들이 또 다른 생명체로 진화한 거는 없습니다. 공룡들이 굉장히 서식했어요. 그 다음에 백악기가 돼서는 날개가 붙어서 날아다니는 공룡이 또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악기가 지금으로부터 1억 5천만 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끝났습니다. 백악기가 끝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완전히 공룡들을 비롯한 그때 당시의 생명체들, 뭐 식물들, 나무들, 거대한 나무들이 있었어요. 아주 끔찍하게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무는 꽃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무들도 그 녹색이 아니고 다 회색이고, 공룡들도 그 겉에 피부가 다 회색입니다. 전부 회색 일변도예요. 그 식물도 회색이고 그 공룡도 회색이고, 그것이 다 화석으로 된 거에서 식별이 됩니다. 그때 당시 어떤 모습이었냐 하는 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날아다니는 그 공룡들로 생기고, 백악기 때는 바다와 육지와 그 공중에 전부 공룡들이 서식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소위 우연한 그런 해서 진화되고 이렇게 해서 생겨난 동물들입니다. 끔찍하게 생겼어요. 아름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피부는 회색이고 그냥 그 생긴 게 끔찍하게 생기고 서로 잡아먹고 막 이런, 그래서 그 백악기에 와서는 그 먹이 사슬이 없다 보니까 공룡들을 서로 잡아먹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지구가 공룡들의 피를 흘리는 뭐 피바다가 뭐 이렇게 됐어요. 아주 비참하죠. 과연 이러한 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겠느냐,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화해서 이루어진 데는 예술성이나 아름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좀 죽어서 없어지면 아깝다 그러는 가치관도 없습니다. 값어치가 나가는 게 없어요. 진화된 세계에서는 다 없어져도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이 지구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우연으로부터 시작해서 진화해서 생겨난 생명체들을 완전히 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건 그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완전히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을 몰살시키는 이러한 계획을 하나님 세우셨어요. 이 계획이 완벽하게 수행됐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그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멕시코에 유카탄 반도가 있었어요. 유카탄 반도는 아주 흙의 종류가 특이했습니다. 그거는 밀가루처럼 생겨가지고 그 흙에 수분이 닿으면은 엉겨서 밀가루 반죽처럼 되는 겁니다. 그냥 흙은 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흙은 모래알들이 있어서 따로따르고 서로 엉기진 않습니다. 그러는데 그 유카탄에 있는 흙은 아주 밀가루처럼 섬세한 데다가 그게 수분이 오면 그게 엉겨서 밀가루 반죽하는 상태가 되는 그런 흙이 있었어요. 거기로 소행성이 약 12km 되는 직경을 가진 소행성이 추락했습니다. 충돌했어요. 그랬을 때 그 유카탄 반도로부터 대기권과 거의 성층권까지 올라간 그 흙가루가 100조 톤이었다고 합니다. 100조 톤. 그렇게 해서 대기권에 그 물기가 있었어요. 수분이 있었습니다. 대기권에. 그 대기권의 수분과 엉겨가지고 밀가루 반죽처럼 된
그것으로 지구 전체를 둘러쌌어요. 지구가 둘레가 4만 킬로미터입니다. 4만 킬로미터가 되는 공, 그거를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그 흙가루 반죽된 것으로. 그렇게 되니까 태양빛이 차단되고 지구 표면은 어두워지고 그 태양열도 차단됐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1000만 년이 지나갔어요. 그 1000만 년 동안에 그 온도가 하강돼서 마이너스 40도 내지 50도 되는 그 비각이죠.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지구 표면에는 서식했던 생명체들은 다 죽었습니다. 나무들과 식물들은 다 석탄으로 돼서 오늘날 우리가 석탄을 꺼내서 쓰고요. 공룡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그 공룡들이 죽은 사체는 오늘날 기름입니다. 그래서 바다 안에도 유전이 있어요. 그건 바다 안에 살던 공룡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서 서식하던 공룡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육지에도 그 유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공룡들의 그 몸에 있었던 그 기름기,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에 기름으로 변해가지고 우리가 그 기름을 꺼냈었는데 얼마나 공룡이 많았으면 하루에 뭐 수천만 배럴씩 우리가 그 기름을 원유를 꺼내서 그걸 정유해서 사용하더라도 뭐 지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거의 한 100여 년 지금 되는데 그때까지 아직도 기름을 사용한다. 근데 이제 앞으로 한 4, 50년 뒤에는 오일 피크가 와가지고 이제 그 지하나 바다 밑에 공룡들의 사체들을 거의 다 꺼냈었기 때문에 기름이 화석 에너지 고갈 상태가 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6,500만 년 전에 하나님의 그 몰살 계획이 100% 성공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000년 이후에 1000만 년이죠. 1000만 년 이후에 그 대기권에 덮여졌던 그 덮개가 벗겨졌어요. 벗겨지는데 또 500만 년이라는 세월이 갔습니다. 다 벗겨지는데.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천만 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그 유카탄의 그 소행성이 충돌해가지고 거기로부터 성층권으로 올라간 흙먼지, 그것이 그 밀가루 반죽처럼 돼가지고 지구 전체를 덮었어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차단하고 태양빛을 차단해서 1000만 년이 갔습니다. 그 이후에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하는데 또 500만 년이 갔어요. 그래서 6,500만 년 전에서 1,500만 년을 빼면은 5천만 년 전입니다. 5천만 년 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서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랑의 그을림 이 테마에 지금 본론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서론에서 이러한 지구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룡들이 그런 그때 당시 진화해서 했던 그 끔찍하게 생긴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무들도 아름답고 아주 초록색의 잎사귀를 내고 잎사귀 종류도 전부 그 똑같은 게 하나도 없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진화했던 그 옛날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가 아주 이쁘게 생기고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그 소위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말씀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제일 처음에 그 동물이 생겨난 것은 생쥐들입니다. 생쥐, 조그만 생쥐. 이 생쥐들은 포유류 동물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갑충류, 그 공룡이라든가 뭐 악어라든가 거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알에서 깨서 나옵니다. 알. 그런데 이 생쥐는 자기 몸의 생명체를 잉태해서 몸에서 길러가지고 출산합니다. 그 출산한 어린 생명체를 또 젖을 먹여서 기릅니다. 여기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부여됐습니다. 그 애미가 새끼를 사랑할 줄 압니다. 그리고 새끼를 보호합니다. 그 새끼를 길러야 하는 데 대한 책임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가치입니다. 윤리적 가치입니다.
이것이 생쥐에게 부여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생쥐보다 조금 더 큰 너구리, 여우, 무슨 그런 쪽제비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서부터는 소나 말 같은 큰 거, 또 맹수들도 생겨나고 다 그렇게 되는데 전부 포유류입니다. 알에서 나오는 것은 조류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옛날에 진화돼서 했던 그러한 공룡과 같이 비슷한 건데 조그만 거 도롱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알에서 나옵니다. 뱀도 알에서 나오고 그러지만 알에서 나오는 것이 조류 새들과 갑충류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은 거의 동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포유류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포유류 동물에게는 가치가 들어갔어요. 사랑이라는 가치입니다.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 자기 새끼를 먹여서 젖을 먹여서 기르고 그것이 무사하도록 보호하고 이러한 것이 그 애미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은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예술성과 가치 부여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으로부터 5천만 년 전에 생겨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거가 있는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입니다. 이래가지고 인류가 생겨난 것은 굉장히 늦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만 년 전에 처음으로 직립인간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네 발로 다니던 무슨 애가 오랑구탕이나 원숭이가 더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진화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창조됐고 오랑구탕은 오랑구탕대로 고릴라는 고릴라대로 창조돼서 서로 합해지고 진화하고 그러는 게 없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고릴라는 고릴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그냥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가도 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그 탄자니아에 365만 년 전에 라에톨리라는 데 사람 발자국이 났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직립인간입니다. 365만 년 전에 진화된 게 아닙니다. 그때 생겨난 인간이 지금과 똑같습니다. 다만 뇌의 지적인 상태가 좀 개발돼서 그때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말하자면 지적인 인텔리전스한테서는 좀 진화가 있었어요. 그러나 생명체로서 바이올로지컬한 그런 진화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5천만 년이 경과되어 왔습니다.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는 우주의 영혼의 사랑, 그 사랑을 편리는 조그만 것들을 다 짜게지게 해서 사람의 몸속에 인카네이션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한 알의 밀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밀알 하나대로 있으나 이것이 썩어서 없어지면 많은 그 밀알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썩어서 없어진다는 것은 그거는 속된 표현이고 과학적인 말로 말하자면 미생물들이 분해하는 겁니다. 원소로 돌아가도록 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 분자는 분해하지 않습니다. 물 분자보다 큰 것만 분해합니다. 그것이 썩는 과정인데 그렇게 해서 분해되는 겁니다. 분해되면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따라서 우주의 한 개의 밀알처럼 존재한 거대한 영혼 하나가 분해해서 많은 조각의 편린의 영혼으로 우리 지구에 낙하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영혼은 그 영혼의 원래 모습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인간은 처음서부터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몸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몸의 인카네이션에서 받은 영혼 곧 사랑입니다. 사랑은 뜨거운 불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을 사랑을 받음과 동시에 그 강한 우주의 불꽃으로 인해서 끌리는 그런 프로세스가 생겨났습니다. 사랑의 끓음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랑의 끓음 제일 첫 번 강의 서론, 우주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 속에서 사랑의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해서 등장했는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사랑의 끓음에 대해서는 네 성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처님과 공자님과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입니다. 이분들이 사랑의 끓음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사랑의 끓음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다음 강의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끓음 서론에 해당하는 첫 번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